인사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기지의 사직기업센터 맡고 있는 박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는 지금 경상북도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모집 공고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 공고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치고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신 분들은 특전으로 저희가 자료집을 직접 컬러인쇄해서 드립니다.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공유되는 자료를 화면을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이제 다운받아서 한 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는 경상북도 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 신청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안내, 상담 등을 하고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라든지 또는 각종 사회적 기업 관련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안내드리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을 문제 하시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 거기로부터 이제 저희가 매년 경북권역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그 교육 자료집에 있는 번호 5002번 또는 5003번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경산에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구미, 여기는 이제 소셜 캠퍼스 온이라고 해서 창업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칠곡 외관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설명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 이제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경산에서는 이제 정기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미에서도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사회적 기업 안내를 하는 설명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기본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내부터 드리고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이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 육성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요 3가지를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뭐 빵집들, 뭐 이제 프랜차이즈 뭐 빵집들, 뭐 트레저르나 뭐 이런 그 파리바게뜨 이런 빵집들이 있는데, 그런 빵집들이 이제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곳들은 아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북에 이제 그 아주 초창기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유흥복지재단이라는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새싹을 만들어 파는데요, 장애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여 명 중에 70명 이상이 이제 장애인들이고,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임금의 차별도 없고 직급의 차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도 능력만 되면 관리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생산량이 거의 전국에서 1, 2위 수준. 최근에 좀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생산 규모가 줄긴 했는데, 우리 경북의 대표적인 우수 사회적 기업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다라는 거고, 초기에는 이런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비영리 조직 비영리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 8년도 당시에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경북에는 이런 모델들이 참 많아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나 또는 아니면 지역의 이제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 가장 많은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 경북이 사회적 기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가의 농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소득을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예천하면 우리 그 참깨 유명하잖아요. 예천 특산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천에 이제 그 귀향을 해서 귀촌을 해서 이렇게 참깨를 가지고 부모님 농사지은 그리고 주변의 농가들 농사지은 참깨를 수매를 해서 이렇게 이제 참기름으로 생산해서 파는데 그거를 좀 차별화 있게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 10개 농가의 참깨, 들깨를 계약재배라는 거는 농사 지으세요. 우리 뭐 그러면 얼마의 가격에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도 그 가격에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농협 수배 단가보다 1,000원 이상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뭐 일자리 창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 농가 소득 창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적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환경적인 부분, 우리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우리 이제 플라스틱 이런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쓰자. 그런 것들 운동으로서 거기 더 나가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죠. 뭐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뭐 종이 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구에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은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을 쳐야 되죠. 필기시험 쳐야 되고 실기시험 쳐야 되고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성인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고3도 딸 수 있나요? 고3 생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 제 첫 번째 조건이 법인 회사예요. 법인 회사만 사회적 기업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사실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약간 그 연습면허 같은 단계로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해서 자격을 주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습면허도 어쨌든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성인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도 법인이 되어야지만 법인을 만들어야지만 예비사회적 기업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한 단계 또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사회적 기업을 해보고 싶다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사업이라는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들어보시고 난 예비사회적 기업부터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 창업지원부터 먼저 받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기 아마 창업지원 육성사업 하시는 분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지원부터 먼저 신청해서 선정되면 이런 지원을 받으셔서 해보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나중에 인증사회적 기업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육성사업이 창업지원사업인데 이게 또 과정이 두 가지예요. 초기 창업이 있고 그다음 예비 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 창업은 미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사업자가 대상이 되고 3명 이상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뽑습니다. 매년 1월 달에 모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무대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창업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정말 미창업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4월 말부터 5월까지 해서 모집을 매년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초기 창업과 뒤에 있는 예비 창업이 뭐가 다르냐? 초기 창업은 지원금이 조금 다릅니다. 지원 금액 수준이 한 1,000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 미창업자, 예비 창업 이 과정에서는 미창업자 대상으로 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셔야 될 거는 이 육성사업 초기 창업 과정에서는 사업이 선정이 이제 뭐 창업자, 기존 창업자, 3년 이내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 유통사업에 대해서는 대구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회적 기업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전국에 현재 3,534개가 있습니다. 3,534개가 있고 서울, 경기가 600개 거의 수준이죠. 그 다음 우리 경북입니다. 제일 많죠. 서울, 경기 다음에 인구수로 따지면 인구수 대비해서 우리 경북 1등입니다. 우리 경북은 인구가 260만. 서울은 지금 1,000만이 안 된다는데 뭐 거의 1,000만이죠. 경기도 1,200만. 우리 경북의 3, 4배죠. 인구가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600개니까 우리는 242개니까 여기 한 40%쯤 되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 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왜 우리 경북이 제일 많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경북은 농민들 숫자가 전라도가 더 많습니다. 전라남도보다 농민 숫자가 더 많아요. 산지와 농지를 합하면 전라도 농지보다 더 많습니다. 강원도가 산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 경북이 두 번째로 산지가 많습니다. 농지는 전라도가 더 많아요. 전남이 더 많은데 우리 경북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농민 수는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광역시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역 농가,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판매하거나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들이 사회적 기업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우리 경북이 이제 그 예전과는 다르게 뭐 교통편도 좋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게 이제 뭐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생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기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경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리 경북이 151개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394개, 한 40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항상 거의 이제 있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회적 기업은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쓰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신고하면 과태료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육성법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인증 요건은 7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형태,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 수입이 농업비의 50% 이상 될 것, 그다음에 정관의 필수 사항을 명시할 것, 마지막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 이런 7가지 인증 요건을 이제 보고 인증 심사를 해서 인증이라는 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근데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준비 없이 바로 신청해서 일반 기업이 인증을 이제 준비를 뭐 한두 달 만에 해서 신청해서 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신청한 기업이 예비를 안 거치고 신청한 기업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준비했어요. 계속 저한테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요건이 안 돼서 계속 미루고 해서 올해 이제 이제 3월에 겨우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도 뭐 미리 저희가 상담하고 이게 준비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요건들이 좀 까다로워서 예비라는 단계를 두고 있고 그 예비라는 과정은 자격은 누가 주느냐? 이게 지역형과 구청이 나뉘어지는데요. 지역형을 많이들 신청하십니다. 그 지역형은 우리 자치단체장, 즉 경상북도에서 모집을 해서 지정을 하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부처형은 부처별로 해서 부처의 장이,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경북은 이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비율이 거의 한 80% 이상, 8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은 4가지, 5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형태, 영업 활동 수혜, 사회적 목적 실현, 비윤의 3분의 1 사회적 목적 사용, 규정, 그다음 마지막 관계 법령 준수, 교육 이수 이렇게인데 그래서 뭐 요건으로 따지면 사실상 4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앞서서 인증 요건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증 요건 7가지는 철저하게 실적입니다. 인증 신청 전 6개월 동안에 그 요건과 실적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심사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번, 2번 법인을 설립해서 조직 형태를 갖추고 법인을 설립해서 영업활동,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3번과 4번은 계획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앞으로 좋은 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분의 4 사진 목적에 쓰겠습니다. 라고 계획만으로서 한다면 예비사회적 진입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사회적 신청이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자 내는 건 당연히 한 거니까 법인만 설립하면 예비사회적 신청이 됩니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 다른 문제죠. 합격률이 작년에는 한 40~50% 됐는데 지금 35%까지 내려왔습니다. 예비사회적 합격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마지막 5번째 요건은 뭐 법 준수를 하고 있다, 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안타깝지만 오늘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은 대표자가 적어도 5시간 이상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직 형태입니다. 제가 법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 주식회사죠. 주변에 많이 보이는 법인 회사가.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이런 형태의 법인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비영리 민간단체도 가능할 수 있고요. 전문예술단체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쪽에 상담이나 확인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제한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해서 신청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시는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목적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목적을 이제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회적 목적은 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5개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왜 5개 유형이냐? 여기 앞서서 사회적 목적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유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5개 유형으로 나눠놨고 그 나누는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큰 틀에서의 사회적 목적을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다가 법인이라는 걸 만들면 정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정관에 제일 먼저 제1조에다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을 적으셔야 돼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요 뒤에 내용을 빠졌는데 이건 자료집 통과하시면 자료집은 여기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뒤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뒤에 가서 들어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적 목적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적 신형인데 자, 기본적으로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우리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일정 부분 이상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 제공형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우리 조직의 목적은, 우리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지역사회 공헌형은 가나 다형으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보통 가형으로 많이 하십니다. 지역의 어떤 특정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일자리 또는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다라는 걸로 하는 거죠. 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혼합형은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둘 다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혼합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기타 창의신형은 이거 말고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시면 기타 창의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계획서에 적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적 목적이라는 거를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목적, 우리가 구체적으로 좋은 일을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적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적을 때 이 기준에 따라서 적으셔야 돼요. 그 사업 계획서에 이 내용이 없으면 어느 유형에 해당돼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적으셔야 돼요. 일자리 제공형은 기본적으로 30%, 뭐가 30%냐?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은 30% 이상 고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일자리 제공형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기준이 더 있어요. 일자리 제공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요.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고 전월 말에서 현재까지 기준인데 공고 전월은 4월이죠. 지금 5월달에 공고 예비사직교 공고가 났으니까 경북형의 경우에 경북지역형은 그 다음에 근로자라고 했을 때 대표의 가족은 안 됩니다. 등기임원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빼고 근로자, 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15시간 이상의 무기계약직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그룹 그중에 또 취약계층은 까다로울 수 있죠. 근로자가 한 명이면 그 사람이 취약계층이어야 되고 무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명이다. 2명 중에 한 명은 취약계층이어야 하고 그 취약계층은 주 15시간 이상의 무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3명이다. 3명 중에 한 명은 취약계층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주 15시간 이상 무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명이다. 4명이면 2명이 취약계층이어야 하고 그 2명은 15시간 이상 무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일자리 제공형은 사업 계획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되고 취약계층 비율도 30% 이상 충족하고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만큼은 사업 계획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 전월, 공고일 전월 기준에서 이 기준이 충족되고 있어야지만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4개의 유형은 실적이 없어도 계획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 30% 이상.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 30% 이상 반드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어떤 취약계층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사회 공헌 가형으로 선택했을 때는 지역의 어떤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전체 20% 이상 지역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 20% 이상 고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형이나 다형은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지역 사회적 경제적 지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이나 다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대부분 가형으로 신청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여기는 비용으로 봐서 나형과 다형은 40% 이상 이렇게 이런 수치를 적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형은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 둘 다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20% 이상,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비율 20% 이상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기타 창의혁신형은 이 외에 특별한 비율 없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 내용을 적으셔야 되는데요. 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될까? 자, 일자리 제공형을 많이들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제조업이나 노동집약형 사업의 경우 신청을 많이 이제 합니다. 서비스 제공형은 여기도 해당되는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거의 없습니다. 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30%라는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 카운터가 될 수 있는가? 그래야지 취약계층 비율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취약계층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몇 명인지 카운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중에 취약계층이 확인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핵심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 외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사실상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했을 때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형으로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사업 계획을 세울 때야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교육이에요.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교육 대상자 취약계층 30% 포함하겠다. 문제는 전체 몇 명인지 카운트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확인 자체가 어려워요. 교육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확인 그런 거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관리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아닌 이상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장교양 사업, 노인 장교양 사업 요새 많은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안 되냐?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노인 장교양 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공헌형이 그래서 우리 경북에 많아요. 실적이 없어도 계획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사회 공헌형 가령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정한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경북에는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의 그 특화된 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시설자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인정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한다.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그 사업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으면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합형은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둘 다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서비스 제공 전체 확인이 마찬가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은 거의 없지만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게 간병이나 돌봄 이런 영역들이 이제 일부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창의력 신형은 친환경, 환경보전, 산림보전, 문화재보전 이런 영역이 제일 많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 국민, 우리 환경, 우리 지구, 우리 후세대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안전, 보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유익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없어서 참 힘들었잖아요. 마스크 생산업체들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마스크 생산업체들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사회적 가치는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사회적 가치를 동의해 주느냐? 그건 너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기타 창의력신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이나 산림보전, 문화재보전 이런 영역이 기타 창의력신으로 조금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간에는. 자, 사회적 목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북의 이제 사회적 합격률, 예비사회적 지역 예비사회적 합격률이 35%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심사를 할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 왜 신청하셨어요?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세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합니다. 우리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합니다. 지역 일자리 만들어냅니다.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어냅니다. 지역 고령자 일자리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모호하고 이게 구체적이지 못해서 합격 확률이 되게 낮아집니다. 기업이라면 기업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안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지역 일자리를 안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을까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만드는 데 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십자 회비 10만 원 내도 지역사회 공헌 한 거죠.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 경로잔치 할 때, 어버이날 때 돈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것도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그런 거 안 할까요? 많이들 합니다. 정말 많이들 합니다. 삼성, LG가 사회 공헌 금액 1년에 얼마 쓸 것 같아요? 삼성이 LG가 사회적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의 농가의 농산물을 판로를 지원해주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그러면 지역의 농가의 농산물이 어떤 게 생산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해결 방법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서 지역의 농가 농산물 판로가 어려우니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경북에 경북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저는 부모님 어머니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점점 고령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돼가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도 힘들어지는데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포장, 유통 이런 거까지 다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경매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경매라는 건 이제 뭐 농협 공판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매 시장, 그리고 청과 시장이나 뭐 칠성시장 이런 시장에 갖다 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단가가 매일 달라지고 수수료 떼이고 그다음 그까지 갖고 가려면 어쨌든 내가 직접 싣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갖고 와서 가져가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저희 부모님 운전 못 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시장 갖다 주거나 아니면 동네에 같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갖고 가시면 거기에 이제 뭐 유류비를 조금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농산물들이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판매되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소득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호박 농사를 지어서 호박 한 박스에 제가 지난주 가니까 15,000원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경매에서 이렇게 다 수수료 떼이고. 근데 여러분들 마트 가서 호박 한 개 사면 얼마예요? 한 1,000원, 2,000원쯤 하지 않나요? 요새? 우리 왜 비닐 쌓여 있는 그 이제 호박 있잖아요. 애호박. 우리 부모님이 그 15,000원 한 박스 파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보통 이제 뭐 그 한 20개씩 들어가거든요. 팔 때는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파는데 실제로 소비자분들은 1,000원, 2,000원에 사야 되는 이런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거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가격이 어떤지 농민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제가 호박에서 해서 판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 정말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고 일을 하시고 저녁에 잠깐 집에 와서 쉬시고 저녁에 다시 가서 일하시고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데 두 분이 1년을 일했는데 2천만 원 버는데 그중에 수수료가 500이고 남는 게 1,500만 원인데 두 분이 일했어요. 두 분이 1년 동안 해서 1년 1,500만 원 가져가. 말이 됩니까? 되죠. 그런 구조들 얘기하면 심사위원들이 동의를 하죠. 그게 문제구나. 이런 상황들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만들겠다. 고령자 일자리 만들겠다. 특히 고령자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경북 지역에 사회적 기업에서 55세가 고령자거든요. 2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경북 지역에 어디를 봐도 55세는 밖에 없어요. 55세 이하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더. 청소업체, 경비업체들이 취약계층을 정말 많이 고용합니다. 고용 비율 막 80%, 90% 돼요. 청소업체, 경비업체들이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쉽게 들어오느냐? 잘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 업체들은 그런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최저임금만 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취약계층 고용을 하는 이유가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려고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임금 적게 주려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인정 못 받는 거죠. 장애인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지역 일자리 그러면 장애인들이 왜 일자리를 못 구하는지, 어떤 장애인들의 종류가 있는지, 장애인들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확실히 있고 이런 게 사업 계획서에 노하우들도 잘 적혀지고 심사에서 발표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야지 사회적 기업으로서 심사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취약계층의 범위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의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12가지 종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나 경력단 여성도 있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고용적인 장려금 지급 대상자만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나 뭐 결혼 이민자, 장기 실직자, 여성 가장, 보호 종료 아동, 요새는 이제 시설 이제 그 퇴소 이제 청소년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 뭐 저신용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서비스 대상자로서 취약계층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근로자로서 고용했을 때 취약계층 인정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취약계층에서 사실 고령자나 장애인은 증빙이 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분증이라든지 또는 뭐 주민번호만 있어도 사실 고령자는 확인이 되죠. 장애인은 묵직카드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저소득자의 경우에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최근 6개월간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가구 인원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준 금액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보면 4인 가족이 700만 원이 넘고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60%는 430만 원 넘죠. 그래서 이 금액 이하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서류를 주민등록 등본,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급여명세 이런 것들을 이제 떼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이 인정이 됩니다. 조소자를 확인을 하려면 근로자한테 그런 서류를 떼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영업 활동수행인데 이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 요건. 사업자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비영리 조직 단체에서 고유번호증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이 안 됩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비리 있어야 된다. 업종과 업태가 있겠죠, 당연히. 업종, 업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냐? 없어도 가능합니다. 매출액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있으면 심사에 참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매출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중에 어디에 더 점수를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있으면 매출이 있으면 심사에 참고합니다. 재무제표, 그다음 뭐 매출이 있으면 그런 확인들, 이런 관련을 매출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서류를 추가로 내셔서. 자, 네 번째 요건은 죄송합니다. 편집이 안 돼서 이렇게 깨지네요. 자,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인데 이거는 이 금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에 쓴다. 자연재산 3분의 1을 기부한다. 정관에다 명시를 하는데 그 정관 예시를 저희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을 공증, 확인 인증이라는 걸 받아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식회사 같은 영리조직에 적용이 됩니다.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들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입금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위해서 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기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사회적 목적으로 쓴다라는 게 기업의 운영 비용이 다 인정이 됩니다. 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 월급을 줘요. 월급 준 건 사회적 목적으로 쓴 게 맞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빵을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사옵니다.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 뭐 임대료, 밀가루 구입비, 재료비, 전기세, 수도세 전부 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럼 뭐가 인정이 안 될까요? 배당이 인정이 안 됩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3분의 1까지는 됩니다. 3분의 2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금을 3분의 1에서 사회적 목적을 쓰는데 이게 사업을 위해서 재투자 비용이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제한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녀재산을 3분의 1에서 기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데 회사 및 청산, 회사가 문을 닫는데 폐업을 하는데 부채를 변제하고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3분의 1을 기부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회사가 문을 닫는데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기부하면 됩니다. 3분의 1을.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정관을 공증받아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관 개정입니다. 정관을 사회적 기업을 갖도록 개정을 하시라 라고 안내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건은 관계 법령 준수 및 교육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입니다. 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 지급을 이제 근로자가 있을 때 급여 지급을 이제 제대로 했는지, 이게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봅니다.
보통 이제 최저임금 하면 시급 9,620원, 월급으로 201만 580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세요. 인터넷에서 나온 거 하니까. 근데 시급으로 주 15시간 근로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줘야 되느냐? 최소 75만 2,422원 이상입니다. 주요 수당이 포함돼야 돼요. 카페 알바를 하는데 3시간씩 뭐 일주일에 뭐 3시간씩 월화수목금 이렇게 한다. 아니면 뭐 주말에만 해서 뭐 8시간씩 해서 16시간 한다. 그러면 3시간 곱하기 15시간, 16시간, 아니 그 9,620원 곱하기 15시간, 16시간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일한 것만큼만 주면 되냐? 됩니다. 주요 수당이 포함돼야 됩니다. 왜? 주 15시간부터는 무조건 주요 수당이 포함돼야 됩니다. 주 15시간보다 적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된다. 알고 계시고요. 계좌이체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4대 보험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말고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근로계약서도 이런 것들 인터넷에는 쓰시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자료 집에 있는 그런 이제 예시를 좀 서식을 쓰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신청하시려면 대표님이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터넷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필수 과정이라는 이 과정이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사이트 seis.ol.kr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는. 그래서 여기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하시는 건데 여기서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표님이 꼭 들으셔야 되고 대표님이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그분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렇게 들은 것만 인정이 되고요. 나는 이미 예전에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아카데미 과정 5시간 이상 수료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수료증이 있으면 그거를 올리셔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근로자 있는 기업들이 서류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근로자 서류를 다 내야 되고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근로자가 대표자의 가족인지 아닌지 등기임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근로자로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고요. 자, 지정 절차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가 납니다. 났죠, 지금? 검토에서 났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접수 인터넷으로 하시는데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 현장 시사 나옵니다. 현장 시사를 시청, 군청 담당자, 그리고 저희 지원기관에서,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제 협동으로 현장 시사를 하고요. 그다음 심사위원회가 걸리면 이때 이제 경북도에서 하는 지역형은 신청기업의 대표님 참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이제 심사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공개되는 과정인데 부처형은 뭐가 다르냐? 부처형은 직접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경북의 지역형은 5월과 10월 2번 모집입니다. 1년에 두 번. 이게 거의 확정적이에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10월 2번 모집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부처형의 경우에는 농림부라든지 산림청 우리 경북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하시는데 연 1, 2회 정도 모집이 돼 있고 지금 문체부가 아마 오늘 공고가 나서 이렇게 5월달에 모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형과 부처형 둘 다 신청하면 안 되냐? 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 둘 다 신청을 해서 둘 다 심사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개 먼저 되는 곳에 먼저 됩니다. 한 곳에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중복에서 지정 불가입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굳이 부처형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북형 공고를 왔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경북 지역형은 사실 5월과 10월 확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되면 10월달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처형은 언제 공고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2년도 걸 참고하면 이렇게 농림부와 산림청 이렇게 정도에서 공고가 났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문화재청 지금 5월에 나 있고 이렇게 공고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한 번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농림부라든지 산림청 이런 데들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신청 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 이것들 보시면 돼요. 법인 등본, 사업계획서, 사실확인서, 유형별 사실확인서, 관련 증빙자료, 그다음에 정관, 확인 인증받은 정관, 그다음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사직격 교육이수증, 그다음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대표자 이력서, 사업장, 소유, 임대 증명 서류 이런 것들 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 실적이 많은 기업일수록 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완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보완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먼저 이제 염두에 두고 제출을 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뒤에 추가로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예비사회적격 신청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인데요. 개인 사업자 실적과 실적은 인정되지 않고 보건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사유 중에 하나가 별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비사회적격 심사에서 특히 우리 경북도의 심사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예비사회적격 진입하는 심사에서 인증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장 혼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신청기업 사업장과 다른 사업체가 혼재되어 있더라. 사업장이 근로자 구분이 어렵겠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대표자의 가족 또는 임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거래 금액이 수준이 높고 빈도가 높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비사회적격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기업이 상대적으로 성장하기 쉽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특정 업체하고 거래를 계속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건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이 특정 업체와 거래를 계속한다. 그럼 그 거래를 계속한 특정 업체도 성장하기 쉬워지지 않을까요? 인건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 때문에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그 특정 업체가 대표자와 관계가 있는 업체라면 문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아예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거기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민감하게 사업장 혼재 문제를 민감하게 봅니다. 그걸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독립성. 신청 기업의 독립성을 민감하게 본다. 아주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근로기준법 준수.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심사 기준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사회적 목적을 추구를 하는 것인지 하려고 하는지를 심사에서 정성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인데요. 사회적 기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 이 두 가지 인건비 지원이 핵심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사업은 1명에서 50명 수준, 전문력은 한두 명 수준입니다. 한두 명 수준. 자, 중요한 점은 기존 근로자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자가 있어야지 일자리 사업이든 전문력이든 이 두 가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기존 근로자의 지원을 하신 제도가 아닙니다.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승인받은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승인은 누가 해주냐? 해당 시군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공고가 납니다. 그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해서 인원을 배정받아야지 이제 되고요. 그렇게 배정받은 인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최저임금 기준에서 50%에서 취약계층은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는 회사 140만 원 정도 되겠죠.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는 거고요. 이거를 몇 년간, 최대 5년간, 예비 2년, 인증 3년에서 최대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이런 제도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명에서 한 10명, 많으면 한 20명, 15명 정도 이렇게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 받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문인력 채용 지원은 1명, 2명 정도인데 예비사직 기업은 보통 1명입니다.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상은 자부담 하셔야 됩니다. 연차별로 자부담 비율이 증가합니다. 예비 2년, 인증 3년에서 최대 5년.
이렇게 되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 후에 채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력을 보는 기준은 학력, 경력, 자격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두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석사 이상, 경력 보통 2, 3년 이상, 자격증은 누가 봐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자격증, 기술사, 기사, 기능사죠. 기능사, 기술사 그 이상 정도 돼야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사업개발비 이 지원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긴 한데 이제 신규 수익 모델 개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특허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이고요. 매년 1회 공고가 납니다. 그럼 공고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억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비 5천, 인증기업은 1억까지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보통 이제 한 2,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아서 그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10%에서 30%까지 자부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자 연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요. 1년에 한 번 모집합니다. 연초 1월 달에 보통 모집 공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컨설팅 지원,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관련 컨설팅, 이게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법인으로서 이제 그런 회계 관리들, 노무 관리들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지원, 세금 구면이죠. 융자 지원, 공공기관 우선등의 지원 등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지원들은 인증기업 대상입니다. 예비사직기업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융자 지원, 요거는 이제 예비사직기업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지원들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지원이 그렇지만 신청을 해서 조건이 되고 요건이 되는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구나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여기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한국사직기업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있고요.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시면 일단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저희가 좀 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자료집으로 좀 넘겨주세요. 자, 이제 공고문을 좀 보겠습니다. 공고문은 자료집 23페이지입니다. 자, 공고가 지금 5월 2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직결 모집 계획이고요. 자, 사업 개요 보시면 2023년도 사업 경영 상반기죠.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습니다. 10월 달에 예비사직결 지정이고 예비사직결은 지정 기간이 3년입니다. 지정일로부터 3년. 그 안에 2년만 지원해 줍니다. 예비사직기업은 자격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증, 사직기업 정식 인증받으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따시면 유효기간이 있나요? 없죠. 운전면허 다만 7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직기업은 1년에 2번씩 사업 보고를 하는 걸 합니다. 그때마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봐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비사직기업은 3년입니다. 그 안에 인증 전환하셔야 됩니다. 다만 3년 기간 동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시면 그 2년 안에 사직기업 인증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내용 보시면 일자리 창출, 전문력 사업개발비 등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신청 자격비입니다. 제가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격증 무슨 자격증이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지원을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사직기업 되면 무조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사직기업 되고도 지원 못 받는 기업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또 따로 보셔야 돼요. 사직기업 신청을 해서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 요건 첫 번째 조직 형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중복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걸 말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경북도지사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비영리 민간단체 아니에요. 이 5글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영리 단체 인정 안 됩니다. 비영리 민간, 민간 들어가야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금, 생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연합회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농업회사 법인도 우리 경북에 많죠. 농업회사 법인도 법인으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 목적입니다.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게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3개월 기간 동안에, 즉 지금 5월 달이니까 2, 3, 4, 6월부터 4월까지 실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참고하실 수 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그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있으면 그게 심사에 그만큼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을 하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에 일자리 제공 신청하면 신청 전월 말 기준에서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취약계층도 30% 돼야 되고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해야 됩니다. 괜찮은 일자리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이게 무기계약직 주 15시간 이상의 무기계약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게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주 15시간 이상의 무기계약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취약계층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돼요. 고용조정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로자를 공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만들어준 거를 고용조정이라고 하는데 100% 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근로자를 이제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고용을 해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이 고용조정으로 보여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그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사회서비스 제공용부터 먼저 나오는데 전체 이제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 제공용 30% 이상, 지역사회 공무원형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 20% 이상 이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여기서는 100분의 20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기타 창의력 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비율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은 영업활동 수행입니다. 영업활동 수행 제일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 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단 일자리 창출과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인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지원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지원을 신청하는 건데 지원을 받는 건데요.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매출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예비사직 지정 신청할 때는 이게 없어도 되지만 나중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요건은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그래서 요거 정관에 요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해삼 및 청산 시에도 자연재산을 기부한다. 요 내용 정관을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으면 기본적인 요건에 미달하는 걸로 판단돼서 이제 신청을 해도 서류 접수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예 이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3분의 2 이상 기부한다 라는 요건들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다 적용이 된다. 주식회사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다섯 번째 요건 관계 법령 준수, 교육 이수.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 법 준수, 이건 확인서를 냅니다. 체크해서 법 준수하고 있다 이런 체크하는 내는 서류가 있으니까 거기 체크해서 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교육 이수,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관련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들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정 제한, 이미 이전에 예비사직결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게 이제 2년 이내 3번 이상 떨어졌다고 하면 1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립성 여부 이런 내용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청 기업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지정 절차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상담 및 컨설팅, 번역별 지원이니까 저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청 접수는 시스템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사, 고용노동 관서, 번역별 지원 기관, 시군 이렇게 해서 3자 3명이 나갑니다. 현장을.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회를 경북도에서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고가 나는데 이 공고가 6월 말까지는 날 겁니다. 아마 심사가 6월 중순 이렇게 있을 거고요.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고 심사 방법이 있는데 심사 기준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 형태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주요 심사 사항에도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청 기업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대표자 겸직 등 대표자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등을 보고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고문을 다운받으시면 공고문 뭐 저희 홈페이지든 경상북도 홈페이지든 가서 다운받으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면 서식 1, 서식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 부분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하이퍼링크 연결이 돼서 그래서 편하게 공고문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그 부분 가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 지정 신청서는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작성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노란색 부분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내야 되는 서류, 조직 형태는 법인 등본,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라고 합니다. 말소상 포함으로 출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지점이 있으면 지점 사업자가 있으면 지점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법인 등기 등본상에 지점 등기가 돼 있고 지점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뭐 지점 등기가 있는데 지점 사업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내셔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점 사업자가 있는데 등기가 안 됐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 서식인데 이거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을 하시고요. 뒤에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확인서인데 유형별 사실확인서 이게 5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자리 제공형만 내시고요. 나머지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확인서를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4월 30일 기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도 근로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근로자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로자 서류가 이제 내면 되는데 명부를 따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에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직접 이제 뭐 주인번호, 뭐 급여 수준 뭐 이런 것들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이체 내역 이런 것들 같이 해서 내시면 되겠고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서 요 발급 방법이 따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그 부분 안내로 넘어가니까요. 요거 조회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6번 영업활동 증명서류, 삽자 등록 증명. 자, 삽자 등록 증명 요거 이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원클릭 구비 서류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 조회해서 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증 올리셔도 되는데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시스템에서 직접 하시고요. 보유번호증 안 된다는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정관. 정관은 반드시 공증, 마감일까지 공증, 확인 인증 받아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서식 4번, 5번 이렇게 해서 하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회적 기업 교육이수 확인증 대표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날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 서류, 대표자 이력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총사업자 등록 내역 이것도 별도 발급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홈택스에서 하는 겁니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가 뭐냐? 서식이 있는데 서식을 보고 이게 모르겠으면 안 내셔도 됩니다. 실적이 있으면 내시는 거고요. 뭐 기본 영수증이 있다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내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자 이력서는 뭐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우리 임대하지 않았다 소유다 그럼 소유 증명 서류 토지 뭐 이제 건물 대장 이런 것들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클릭 구비 서류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재무 사업자 등록 여부, 4대 보험 가입 상황, 그다음에 뭐 이 부가세 신고 내역 이런 것들입니다. 직접 이 여기서 원클릭 조회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회 안 된다 어렵다 잘 안 된다 못 내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서류를 하나씩 올리셔도 되고요. 선택을 하셔서 아니면 안 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완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4대본 가입 증명서 이런 것들은 필수 서류니까 기본적으로 직접이라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자, 5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기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하죠. 직접 서류를 갖다 내지 않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넘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시 58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5시 58분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신청하세요. 일단 누르십시오. 나머지는 보완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런 표현까지 공고문에 있는 이유가 뭐냐? 임시 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시 저장을 해놓고 신청했다라고 착각하시고 안 누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하시고 결과가 7월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6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에 결과가 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원받고 나면 지원 요건 유지, 교육 이수, 사업보고서 제출 매년 5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안 내시면 재정 지원 자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그런 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혼혈별 지원기관 저희로 해당이 되는 당분이 저희 지역구 소속이죠. 5003번입니다. 5002번, 5003번이니까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군 담당 국서의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지정 신청 준비 서류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요 페이지, 요 페이지랑 요 다음 쪽, 이쪽이랑 이 다음 쪽만 보시고 예비사직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에 접속한다. 왼쪽 탭에 지정 신청 등록을 클릭한다. 그래서 23년도 경상북도 확인하고 신청하기 클릭한다.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한다. 이전에 해야 될 거는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은 근데 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표님이 사회적 기업 교육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육을 만약에 여기서 듣겠다라고 하시면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인으로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법인 회원가입은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스템 여기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제일 먼저 노란색 부분을 직접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비서류 첨부로 가셔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항목별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쭉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법인 등본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사업 계획서, 그 다음 유형별 사실 확인서 이건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는 거다라는 거. 정관, 정보 수집 동의, 이용 동의서, 노동관계 공무원 준수 확인서, 교육 이수증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교육을 내가 들었다, 사회적 기업 필수 교육 그걸 들었다라고 하면 아이디만 입력하셔도 확인이 바로 됩니다. 굳이 수료증을 또 다운받아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서류, 뭐 근로자 명부인데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있으면 제출하시는 거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서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고용정보 현황조에서 여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 4대보험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서 조회하시는 거고요. 대표님 이력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사업자 임대 소유 증명 서류, 총 사업자 등록 내역, 이건 홈택스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클릭 급유 서류, 간수와 서비스 조회 등록 이렇게 하시는 것. 그 다음 이제 유근로자 명부를 따로 등록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있다면 그래서 근로자를 한 명씩 등록하거나 추가라는 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셀로 한꺼번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고령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 이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따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로자 명부를 등록하는 칸에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모집 공고문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오시면 됩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매뉴얼은 여기 자료실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청서를 파란색 부분, 여기 예신데 파란색 부분은 제가 직접 적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서 내시면 되는데 이 시스템상에 있는 양식입니다. 시스템에서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뭐 기업명, 대표자, 의리, 연형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예시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이 인증요건 충족 계획은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근로자 고용 계획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업 계획서에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되게 강조했던 게 비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자리 정무 신청하면 취약계층 몇 프로? 30% 고용할 30%를 적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공유하겠다. 취약계층 몇 프로? 20%. 20%를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까지 적으시면 좋습니다.
근로자 고용 계획의 그 비율을 알 수 있도록 적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 비슷하게 적으시면 이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업 계획인데 사업 목적 필요성 부분 제가 쭉 적어놨는데 뭐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서 직접 이제 알고 있는 상황들, 문제들 아니 사회적 기업이라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 목적을 적는 거냐? 여러분들 다른 창업 지원 사업 신청을 들어가도 이 내용은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를 적는 거를 뭐 다른 창업 지원 신청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어느 것도 아마 비슷하게 들어간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업 내용이죠.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보면서 이 시스템에 접촉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봅니다. 하나하나 글자 찬찬히 볼까요? 볼까요? 보겠죠. 대충 보고 넘깁니다. 그러면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눈에 확 들어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림이나 사진으로 설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글만 다 적어놨습니다만 그림이나 사진으로 해서 이런 사업 내용과 이런 것들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드러나도록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사업 역량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내용들 쭉 이제 뭐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고 대표자 및 투입 인력 전문성 이런 것들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거 사업 목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연차별 매출 규모, 고용 창출 계획 중요하고 빨간색 해놨죠. 중요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거의 반드시 요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액 이 고용 계획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적어야 되냐면 저희가 이 내용을 거의 똑같이 가져와서 심사위원들이 보는 심사 자료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매출액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고용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심사위원들이 직접 심사위원들이 보는 심사 자료에 집어넣는 내용으로 활용을 할 테니까 이 내용 꼭 적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보완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뭐 연차별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보통 2년차, 3년차에는 사직계획 인증을 받으셔야 되니까 뭐 사직계획 인증 받겠다 이런 내용들에서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예시가 또 뒤에 더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제출했던 이미 이제 예비사직계획을 지정을 받았던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제가 이제 그 표를 받아서 이렇게 교육에 쓰겠다라고 표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요 예시는 그림이나 도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좀 쉽게 들어오는 그런 좀 그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한눈에 좀 들어온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기타 창의력 신용으로 받았어요. 여기도 연차별 매출 규모 있죠, 고용계획. 그 다음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일자리 제공형 사업계획서 예시인데 이 예시는 그림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나 또는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도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뭐 좋으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참고하셔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도 연차별 매출 규모 고용 계획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준비하는 서류 등본,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그 다음에 사실 확인서, 유형별 사실 확인서입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실 확인서, 실적이 있는 경우만 됩니다. 그 다음 일자리 제공형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일자리 제공을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작성해서 내야 되고요.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명단을 적어서 내셔야 되고요. 지역사회 공헌형 사실 확인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해서 냅니다. 단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공헌형이 가, 나, 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보시면 옆에 가, 나,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사업지역, 경상북도 무슨 지공부 이렇게 해서 적으셔야 되고 우리는
어떤 특정 시군에 이제 하지 않고 경북 전체를 하겠다라고 하면 경상북도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으셔야 되고요. 이때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제공도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됩니다.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없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아예 자체 이 사실 확인서를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혼합형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해서 내시는 거고요. 창의력 신형은 이제 양식이 그냥 더 이제 주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목적, 주관 사회적 목적, 관련 실적이 있으면 그런 실적들을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추구하는 목적만 적어서 내셔도 됩니다. 자, 근로자 명부 서식이 있습니다만 이 서식을 굳이 별도로 작성해서 내실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상에 이제 직접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근로계약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 예시, 굳이 왜 근로계약서 예시까지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예시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내용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 내용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로일과 휴일이 어떻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이나 토요일 하루만 적으셔야 되는데 토요일을 둘 다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하루만 주휴일로 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요일이죠. 뭐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런 내용들 여기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서 고용정보 현황을 왜 조회해서 왜 내느냐 고용정보를 이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또 조회를 해서 내시면 되고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여기 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조회를 하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 지금 네모칸 빨간색으로 네모칸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체크해서 조회를 해서 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을 갖다 체크해 버리면 고용 고용 조정 여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회를 해서 제출하시면 이렇게 고용 상시 사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알 수 있도록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중에 저소득층이 있다. 고령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등본, 근로자 등본을 내셔야 되는데 지역사회 공무원형 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해서 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이제 저소득층이다. 아까 등본에 더불어서 이제 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라는 걸로 해서 누가 이제 그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부양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시면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구에 누가 부양자인지 누가 소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의 소득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의 소득이 있을까라는 서류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 명백히 이 서류를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걸 보면 대충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돼서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한다 정도고요. 원래는 이거 내셔야 돼요. 소득 금액 증명은. 그래서 근로자의 저소득층이 그래서 조금 확인이 어려운 이런 것들, 무료 명세서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작년 소득 증빙이 올해 안 되죠. 아직까지 5월달 이후에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나중에 보완 서류로서 작년 기준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비스 제공 확인서. 이건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교육을 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했고 이제 몇 명에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금액까지 산정을 해서 이렇게 그 지역아동센터에 확인을 받으셔서 내시면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 다음 정관은 공증, 확인 인증입니다.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증서라고. 이렇게 확인 인증을 받아서 내셔야 되고요. 정관 예시입니다. 정관 예시 주식회사인데요. 여기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목적 및 사업 제2조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목적만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만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없어요. 이 뒤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이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원과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인데 근로자 대표를 사내 이사로, 그 다음에
외부 관계자를 사회이사로 선임해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대표자의 친trực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근로대표나 사회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전체 이사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회적 민식지 전까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비 사회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관 개정하실 때 같이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인증받으실 때 별도로 정관 개정을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이제 입금의 처분, 사회적 기업은 입금 2분의 3분의 이상 사회적 목적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3분의 이상 쓰겠다. 그 사회적 목적을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 고용 확대를 위한 시도 투자 이렇게 쓰겠다라는 걸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종사자에 관련된 규정, 뭐 취업규칙을 두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되면. 그다음에 자녀재산 처분 규정,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 부채를 변제하고 자녀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기부하겠다. 내용들 정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필수 요건들이 다 들어가는 형태의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참고하셔서 법무사 통해서 이 정관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이제 법인 설립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관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으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확인 인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자 이력서 서식이고요. 이거 공고문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다음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인서. 이것도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아니오가 아니고 요새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어떤 그 온라인 교육 들을 때도 맨 마지막에 질문할 때 무조건 아니오, OX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거는 O, 어떤 건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그다음에 어떤 거는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거를 보시고 체크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어서 내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확인증을 안 받으셔도 아이디만 그 사이트의 아이디만 입력하셔도 확인이 되고요. 요 필수 과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통합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e-러닝으로 가셔서 그 필수 과정을 이제 수료하는 수강신청해서 받는 과정들을 저희가 올려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강입니다.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예비군 훈련 들을 때 생각이 나네요. 예비군 훈련 끝났습니다. 저는. 자, 취약계층의 범위와 판단 기준도 공고문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취약계층의 범위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2번에서 가나다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더 많고요. 구체적으로 증빙한 이제 판단 기준을 하는 방법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자 기준에서 4인 가구 소득 기준 이런 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총사업자 등록, 대표자의 총사업자 등록 발급 방법 이렇게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 을 통해서 사회적 신청하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가셔서 법인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여기 왼쪽에 지정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 등록 지역형이라고 되어 있죠. 조회하시면 여기 이제 이게 뜹니다. 그럼 경상북도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보일 거고 3번, 그다음에 4, 5, 6, 7번 순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7번을 하셔야 됩니다. 7번이 뭐냐?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를 지원기관 선택해 주셔야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저희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보질 못해요. 그 기업의 서류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 법인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뭔지 모르겠다. 법인 등본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도 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신청서 이제 양식이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노란색 부분을 직접 쳐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이 내용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8번에는 여기 조직 형태는 직접 클릭하시면 되고, 8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지적 유형,
뭐 무슨 유형으로 할 건지 체크를 여기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근로자 수도 이미 등록할 때 보통 회원가입할 때 돼 있으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보통은 사업 분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 선택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 모르시겠으면 기타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 기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업종 분류하고 좀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게 사회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이런 영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조, 유통, 기타가 그 마지막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명, 사인 하셔야 됩니다. 직접 사인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제일 아래 내려가시면 주된 사업 내용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직접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중요하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봅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다시 쭉 올라와서 이제 구비 서류 첨부 이때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구비 서류 첨부를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구비 서류가 파일 하나당 20메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PDF 파일 이런 것도 만드실 때 20메가 이하로 줄이셔야 되고요. 보직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쭉 올리시는데 여기 파일 선택 하나씩 클릭하셔서 직접 하나씩 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파일이 2개인데 어떡하죠? 파일이 3개, 4개인데 어떡하죠? 합치셔야 돼요. 조직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본이랑 사업자 등록증 합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굳이 사실 안 하셔도 돼요. 맨 뒤에 또 올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사업 계획서가 여러 장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 뭐 합치기 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의 파일로 어쨌든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리시고요. 이제 뭐 사직격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정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인사노무 회계실무 이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필수 과정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22년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거 아마 올해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인터넷 교육 안 들었다, 딴 데서 들었다, 그거 수료증 있다 하시면 여기에 직접 파일 선택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다음 뭐 기타 서류 이렇게 올리는 항목이 또 있으니까 기타 서류는 공고문에 있는 기타 서류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내려가시면 원클릭 구비 서류 간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이트로 또 넘어가서 거기서 조회해서 시스템으로 받아서 조회해서 또 넘겨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컴퓨터에 뭐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거 따로 또 막 설치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은행 접속하면은 그런 것처럼 돼요. 그래서 약간 잘 안 되거나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우리 포기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파일 선택을 직접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직접 올리시면 됩니다. 뭐 재무제표도 직접 올리실 수 있잖아요. 직접 올리시고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보완하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원클릭 구비 서류를 하는 걸로 사이트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자. 다시 쭉 올라오셔서 근로자를 등록하는 겁니다. 요 이제 구비 서류 첨부 다음에 또 근로자 명부 따로 들어가는 탭으로 있으니까 눌러 오셔서 여기서는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생깁니다. 빨간색 부분이 생깁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많다 그럼 엑셀 업로드를 해서 한꺼번에 엑셀 작업을 해서 그걸로 업로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한두 명이다, 뭐 10명 미만이다 그러면 한 명씩 그냥 등록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인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고용 형태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해주시고 신청서 대출을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비 사진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요거 죄송합니다. 내용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23년 9월 요 수정해서 올리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끝입니다. 저희 사진센터 전화번호, 메일 주소,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교육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5월 17일까지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쪽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